점장이 편의점에서 안주 몇 개를 사들고 들어왔다. 몇 잔을 오과장과 술을 주고 받던 점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. 긴 이야기 끝에 충격을 먹은 나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과장을 통해 들었다. 어떻게 이것들이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당시로 돌아가는 듯하여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글도 잘 적어지지 않는 듯하다. 오과장과 점장의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다. 지금 현재 2호점인 우리 가게 점장과 매니저는 친구였다. 처음에 이 2호점 매니저가 처음에는 1호점 알바였었고 그 후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의 점장을 1호점으로 소개해서 불렀고, 그렇게 1호점에 소개한 자기의 친구나 동생들이 이 점장과 매니저를 포함해 총 8명인가 그랬다고 한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가 1호점의 매니저와 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. 그리고 몇 번의 분란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이 매니저가 데리고 온 직원들과 기존에 1호점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 패가 나뉘게 되었고 잦은 싸움도 있었다고 한다. 그러다 이 일이 사장에게 몇 번이고 보고가 되었으나 번번이 묵살이 되었고 이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. 그러던 어느 날 1호점 점장과 매니저도 그만두겠다고 하자 1호점에 있던 현재 2호점에 있는 이 점장과 매니저가 2호점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었다고 한다. 그러나 2호점에 와서도 분란은 계속해서 생겼고 1호점에서 했던 것처럼 점장과 매니저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군 탓에 얼마 가지 않아 2호점의 점장과 매니저도 그만두는 상황이 왔다. 그 사람들이 나가자 일부 알바생들도 그만두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여자애를 매니저를 시키고 남자애는 점장이 된 거라고 한다. 지금의 점장이 되었던 건 이 점장은 이미 다른 가게에서 매니저나 관리자 이런 직책을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었고, 이 여자애는 주점 일을 처음 하는 초짜여서 차마 점장을 시킬 수는 없었기에 그냥 체면 채워준다고 매니저를 달아준 거라고 한다. 그럼 점장급이나 되는 사람이 1호점에 있는 알바성으로는 왜 갔느냐 하는 이런 물음이 생긴다.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았다. 이 점장이 다른 가게에서는 좀 다니다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두게 되었는데, 그때부터 계속 가게 사람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잠깐 도와주러 갔다가 발목이 잡힌 거라고 했다. 문제는 이 여자애가 2호점에서 매니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2호점의 시스템이 이 매니저 위주로 다 바뀌었다는 거다. 홀에서 하던 컵 설거지가 다 주방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고, 또 테이블을 치워오면 당연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여 백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방엔 그릇만 넣어주어야 하는데, 그 모든 쓰레기와 컵 그릇들이 하나의 통에 담겨져 일제히 통째로 주방으로 들어오는데, 그것도 매니저가 그렇게 바꾼 거라 하였다.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의문이 드는 게, 그럼 주방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주방 사람들이 그때 참다 나중에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방실장이 사장한테 항의했고, 그걸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주방 사람들이 매니저가 그렇게 좋으면 매니저만 끼고 살아 이러면서 한날 한시에 다 그만둬 버렸다고 하는 거다. 이제야 처음에 내가 들어올 때 왜 주방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지가 이해가 된다.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. 사실 나도 이 쓰레기나 플라스틱류나 캔 이런 재활용 쓰레기까지 주방에 들여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, 남의 돈 벌기가 쉽나, 웬만하면 참아, 내가 일복이 많아서 그런 걸 누굴 탓하랴 그러고 말았거든. 그런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어. 갑자기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다. 뭐가 이렇게 복잡해. 사람이 많으니 역시나 바람 잘 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점장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 매니저가 데려온 애들이 자기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긴 힘이 없단다.
점장은 적당한 때를 봐서 그만둘 거라고 한다. 그럼 이 시점에 또 의문이 생기잖아. 아니 사장은 뭐하냐,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는 건데 하는 그런 의문. 1호점의 사장은 이 프랜차이즈 전체의 대표라고 했다. 그리고 가맹업소는 총 4개라고 했다. 이 가맹업소 모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. 그러나 2호점은 자기 친구와 동업하는 가게라고 했다.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대표, 즉 1호점 대표가 이 매니저와 사귄다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매니저의 남친이 1호점 사장이라는 거다. 리얼리? 내가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? 리얼리? 주방 실장이랑 사귀는 게 아니고? 오마이갓.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실장이랑 바람이 난 줄 알고 M은 실장만 잡은 거네? 충격과 자책으로 먹지도 못하는 소명을 몇 잔 들이켰더니 천정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. 아, 인생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구나. 실장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나 하는 자책으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오 과장이, 누나 그렇게 자책할 것 없어.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누나가 잘못한 것도 없어. 점장, 그렇지 않아? 네, 맞아요. 어찌 보면 이모한텐 좀 안 된 거지만 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후련했거든요. 과장님도 그러신 거죠? 이건 또 뭔 개소리? 그때부터 과장이 늘어놓는 말들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를 등 떠밀어서 지옥까지 처박는 느낌이었다. 과장은 처음 이 가게 와서 실장이 1살 많으니 형이라 부르겠다면서 친하게 지내자 했을 때 기분은 좋았지만 40줄의 사회생활하면서 한 살 차이로 선뜻 형 동생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다.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는데 그때 실장이 나를 누님이라고 불러주라고 했다고 한다. 그러면 좋아할 거라고. 그 소리를 듣고 솔직히 자기 뭐 누님식이나 불러줘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좀 들었었다고 하고, 또 다른 데 있을 때 뭐 거의 다 이모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, 남자의 가오도 좀 있고 해서 많이 경계하다가 보니 나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하게 된 거고, 나중에 말을 한다는 것이 이모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. 그때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도 했다. 그리고 그 후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쉬는 날 집 근처에서 소주도 같이 먹고 실장과 그랬었는데, 그때 실장이 술이 취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가게 처음 올 때부터 오전에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중간에 쉴 시간이 좀 필요하고, 그리고 집이 머니 조금 일찍 퇴근도 해야 한다. 그게 맞춰지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겠다고 했고, 이에 사장이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. 그건 주방에 티오가 다 찼을 때만 가능하다. 하지만 또 티오가 빠지면 정시 출근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한다. 이쯤 되면 또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이 상기가 되지 않나? 내가 처음 들어와서 다닐까 말까 고민할 때 같이 일 좀 해보자며 매달리다시피 실장이 나를 붙잡았던 거? 참,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. 오 과장과 나는 하루 7시간을 일한다. 실장은 5시간을 일한다. 오 과장과 나는 주 6일을 일한다. 실장은 격주로 주 5일을 일한다. 정리하면 나와 오 과장은 월 4회 휴무인데 실장은 월 6회 휴무인 거다. 놀라운 건 실장이 나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. 급여가 얼마냐고? 내가 300을 받고 오 과장이 280을 받는다. 그런데 이 포차 주점에서 이 업계에서 하루 5시간을 근무하고 월 6회 휴무를 하면서 월 300 받는 실장이 있나? 있어? 없어. 날고 뛰는 사람이라도. 내가 이렇게 충격 먹는 데는 다른 진실이 또 숨겨져 있었다. 처음에 내가 월 4회 휴무에 일 하루 8시간 근무로 280을 받기로 했다. 그런데 내가 다닐까 말까 고민할 때 나를 붙잡을 명목으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올려준 게 10만 원이었고, 또 오 과장이 들어올 때 나를 차장으로 올려준다면서 올려준 급여가 또 10만 원이었다. 그래서 내 급여가 최종적으로 300이 되었던 거고, 실장은 처음에 월 4회 휴무에 주 8시간 근무로 월 300을 주려고 했는데
당시 주방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실장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하자 조건을 달면서 300으로 맞춰 주었던 거라고 한다. 그런데 내 급여가 원래는 280이었는데 두 번을 올려주면서 300이 되었고 300으로 올라갈 그때에 실장이 사장한테 가서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나와 실장의 급여가 같아지지 않느냐. 그래도 자기가 실장인데라고 말하자 사장이 더 이상 급여는 올릴 수 없으니 그럼 휴무를 더 주겠다 해서 격주로 주 5일을 근무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사장은 그때도 영락없이 또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. 휴무로 인해 나와 가장이 불만이 생기고 그만둘 수 있으니 그 문제는 실장님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야 한다. 특히 이모님이 프랜차이즈 포차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니 불만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썼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. 그동안의 일들이 참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. 처음 다짜고짜 누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비굴할 정도로 내 비율을 맞춰주고 할 그때 정말로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놈과 처음과 끝이 전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었네. 그리고 오 과장은 실장의 이 이력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. 실장은 원래 양식을 배웠다고 한다. 이자카야에서도 일해봤고 고깃집 육부장으로도 있었다고 한다. 퓨전 한식 뭐 이런 것도 있어봤는데 포차는 과장과 마찬가지로 처음이라고 했다. 이로 인해 초반에 오 과장과 서로 동질감이 있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이유였기도 하다고 했다. 포차가 처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실장은 실력이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. 그건 내가 인정한다. 포차가 처음이라지만 기본기가 있으니 포차만 오래 한 나보다 훨씬 실력 면에선 우월하고 뛰어났다. 근데 그러면 뭐하냐고. 일을 안 하는데.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야말로 충격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. 야, 내가 왜 처음과 끝에 다 써있는 거냐? 이거 현실 맞니? 며칠 전에 실장한테 누나가 막 뭐라 할 때 실장이 계속 목소리 낮추라고 했잖아. 그게 사장이 주방 사람들 동요 안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누나하고 싸우고 있는 걸 사장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목소리 낮추라고 한 건데 누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의 뭐 융단 폭격으로 막 퍼붓고 그랬으니까 내가 옆에서 볼 때 막 아슬아슬했다니까. 진짜로 싸움 날까봐. 그때부터는 점장과 과장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. 애가 셋이라는데 혹시라도 바람나면 애들은 어쩌나, 상처받을 마누라는 어쩌나 하는 생각에 딴 애는 지 가족들 생각해주는 마음에 내가 그 오지랖을 피웠던 건데 또 한편으론 먹고 살려고 하루에 2탕씩 뛰어가며 일하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참 생활력 있다 애가. 내가 좀 힘들어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도와주는 게 맞지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꽝 허사가 되어버렸네. 진짜로 오지랖 핀 꼴밖에 안 되네. 내가 베푼 그 배려가 넛이 나간 듯이 앉아있는 내게 점장이 말했다.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이 주방의 일을 실장님이 말 안 해도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. 그걸 실장님만 모를 뿐이지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뭘 아는데? 발주 누가 해요? 실장님이 안 하고 이모가 하시죠? 근데 그게 메모지에서 적어 주는 거 그거 실장님 글씨가 아니고 이모님이 적어서 주는 거라는 걸 사장님이 알고 계신다고요. 그러니까 알면 뭐가 문제냐고. 실장님 서버 봐주는 것도 이모가 해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사장님이 1호점 대표님이랑 친구잖아요. 1호점 대표님이랑 그 얘기할 때 우리 주방엔 이모가 일 다 한다고. 발주도 이모가 적고 그대로 받아서 실장이 주는 거라면서 사장님이 처음 생각했던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실장님이. 그렇게 그 1호점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1호점 사람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.
아이, 그런 건 하나마나 한 얘기야. 사장 입장에선 누가 하든 주방이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. 뭐가 중요해? 안 그래? 아니에요. 1호점이 2호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실장님을 1호점으로 빼고 2호점은 이모를 실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. 누구 마음대로? 1호점 테이블이 100개가 넘는데 거기를 실장을 보내면 실장이 가겠어? 그리고 또 나는 여기 테이블이 50개인데 실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? 이 정도 규모에는 남자가 실장을 해야 되는 거야.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체력적인 부분에선 남자를 따라갈 순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또 생각도 없고 무슨 골병들 일 있니? 야, 그런데 그건 그렇고 실장 어쩌냐? 요래조래 내 비만 맞춰서 잘 부려먹고 지는 편하게 빈둥거리려고 했는데 내 입단속을 아무리 해도 사장이 이미 농땡이 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데 큰일 나버렸네. 만약에 실장이 1호점 가면 1호점 실장이 여기로 오겠네? 내 예상이 100% 맞을 거야. 그럼 1호점 실장은 앞도 뒤도 안 보고 올 거고 우리 실장만 죽을 맛이겠네? 가기나 할까? 썰령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조건을 거기 가서도 그대로 맞춰줄까? 난 아니라고 본다. 어쨌든 알겠고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. 그렇게 말하고 남아있던 술을 먹고 헤어졌다.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뭔 남을 도와주고 말고를 해. 애시당초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. 누굴 탓해. 일복 많은 것도 내 탓이고 사람 보고 없는 것도 내 탓이고 마음 약해서 이리저리 휘둘린 것도 내 탓이고 전부 내 탓이지. 누굴 탓하랴. 그래,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. 앞으로 안 그러면 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의 일엔 신경 끄면 되고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라고 외면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. 고민 때릴 필요가 있나.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. 내가 누굴 원망하랴. 앞으로 안 그러면 돼. 앞으로 절대로. 한 번, 두 번 이렇게 상처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. 그 후부터 사람들과 말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. 그저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미친 듯이 하며 약속한 날짜가 되면 빨리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이번에 쉬면 좀 많이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. 하루하루 날짜를 보내고 있던 어느 금요일날 초저녁에 출근한 과장이 너무 아프다며 나온 지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조퇴를 했다. 토요일인 다음 날도 안 나왔다. 우린 그냥 과장이 많이 아파서 안 나왔나? 그냥 그러고 말았다. 사장이 주방으로 오더니 혹시 과장이랑 어제 오늘 통화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. 아무도 없다. 왜요? 라고 실장이 묻자 칠곡에 있는 오 과장 와이프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오 과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가게 있냐고 전화 왔다고 한다. 아파서 못 받았나 보죠. 많이 아픈가? 라고 실장이 말하자 알겠다면 사장이 갔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모두 쉬는 날이다. 그렇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가게 출근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 주방에 오더니 오 과장이 죽었대요 라고 말을 한다. 에? 누가요? 오 과장이요?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오 과장 부인이 쉬는 날인 일요일까지도 연락이 안 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. 그래서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119에 연락해서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갔더니 죽어 있었대요.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차장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. 원인이 뭐였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인이 쇼크사라고 했다. 나는 이 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. 실장과의 일도 내겐 충격이 컸는데 거기다 오 과장의 죽음은 나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했다. 주방 구석구석에 오 과장의 물건이 보일 때마다 그걸 치우는 것도 힘들었고 지하철을 타면 누나 여기 와서 앉아 하며 나를 부르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는 것도 같고 없던 불면증에 입맛도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.
밥을 못 먹으니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. 그만둬야 할 것 같으니 사장에게 말해달라고 실장에게 말했다. 그런데 이놈이 그 말을 한지 채 며칠도 되질 않아 나보다 먼저 그만두었다. 둘이 있는 주방에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이 주방은 스톱인 거다. 하지만 내가 아프니까 너무 못 버티겠으니까 그런 상황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했는데 이놈이 그걸 알고 어차피 여긴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너 언제 봤냐는 식으로 말 한마디 없이 나보다 먼저 그만둬 버렸어. 가게는 새로운 사람 구해질 동안 문을 닫는다면서 또 닫았고, 그 후 나는 몇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태원 쪽에 일을 나가게 되었는데, 교통편도 안 좋은 이태원 쪽으로 일을 나간 이유는 내가 지하철 2호선을 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. 강남 쪽으로 가려 하였는데 도저히 2호선을 탈 수가 없었다. 2호선을 타면 오과장이 누나 이리 와서 앉아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매섭고 어지럽고 막 현기증 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내려서 버스를 또 타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, 그래서 그 2호선을 피해서 가려다 보니 이태원을 가게 된 것이었다. 사람 인생 모른다. 그리 될 줄 누가 알았을까.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내가 한순간에 파산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원룸에서 월세 사고 있을지는 또 누가 알았겠냐고.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면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인 거지. 옛일을 쓰고 있는 요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.